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코스피가 또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이었고, 이 코스닥도 장중에 1000포인트를 한번 좀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고점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점 라인에 이제 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당분간 이 순환매는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순환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을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 하나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오늘 현재 한 6% 넘게 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산업이 어제도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또 재차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정치 테마성으로 좀 연결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슈 중 하나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올해 말인 이번 6월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7월달 초에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으로 좀 보게 되면 한 6월 말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 정치 관련된 종목들은 이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주산업 역시 충분히 좀 상승폭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어느 정도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좀 거래량 줄이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차트 흐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질 때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옥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도 오늘 한 4% 넘게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서울 옥션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매수 편입한 이후로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금 빠졌다가 재차 지금 상승폭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드냐면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모멘텀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6월 말쯤에 6월 22일 날 이 서울 옥션에서 진행을 하는 또 이제 경매가 있는데 이 경매가 2008년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경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트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런 경매, 예술품 이런 것들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6월 말에 있을 이런 경매에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당분간 그 상승 흐름들, 좀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원은 오늘 좀 어제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좀 고가 라인대를 단기적으로 조금 뚫어낸 모습이었었는데 현재는 살짝 눌려 있습니다. 근데 대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에 지금 수주 잔고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8,600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통 통상 매출이 한 2천억, 3천억대를 찍는 상황인데 이 수주 지금 8천억대 넘어가는 이 수주를 한 2, 3년간에 나눠 찍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천억, 3천억 매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가 되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간 유일한 중소형 건설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점점 박스권 뚫어내면서 이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 만들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편입했던 BMT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제 제가 이제 매수 편입하고 나서 BMT 역시 어제도 좀 상승폭을 좀 이어갔고요. 오늘도 좀 시가가 살짝 뜨면서 좀 플러스권의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이제 BMT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이나 밸브 이런 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반도체라든지 조선 쪽 이런 피팅 밸브도 이제 공급을 할 뿐더러 이 업체가 또 단기적 이슈로 좀 엮일 수 있는 것들이 이 수소 관련된 이슈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력 피팅이나 밸브들을 실제로 한국의 이제 대형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한테도 이제 공급을 했었고 이제 한수원에도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요 부품들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조금씩 상승 흐름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재차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도 갖춘 BMT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신규 종목 한번 편입해 볼 텐데요. 오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가는 지금 1,350원이고요.
1350원 종목명은 조이시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조이시티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지금 아주 이쁘게 눌림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한 그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갖춘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다른 업체랑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승 종류, 이 눌림목 이후에 재차 좀 반등은 이런 N자형 패턴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조이시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조이시티라고 이제 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화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이제 그 게임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 개발도 하고 퍼블리싱까지 같이 진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유명한 게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온 지 지금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 10년이 넘어간 그런 게임인데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프리스타일 1, 2, 3 이런 식 계속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매니아층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 계속 최근에도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엄청 대단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엄청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최근 3년간의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연평균 23% 정도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10년이 넘어간 게임이. 그래서 이런 매니아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조이시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체가 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 업체 아까 제가 프리스타일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출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성공할 때까지 이제 게임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이렇게 출시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건십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출시한 지 한 7년 정도가 넘어간 그 게임이에요. 근데 오히려 초기보다 지금이 매출이 훨씬 잘 나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난해 실제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0년 지난해 이 전년 동기 성장률이 무려 400% 넘게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건십 베타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 아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업체는 이제 게임을 출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성장성을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건십 배틀이나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2020년부터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성장성이 크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벌써 1분기에 이런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 이어가는 이런 회사인데 다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R 기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평균 한 40배에서 30배에서 한 40배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쭉 증가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PER이 한 16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 업체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렇게 신작들이 여러 개 출시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기대작 중 하나가 이 킹 오브 파이터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라고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이시티가 또 하반기에 또 새로운 작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철권이나 이런 게임들처럼 대회가 또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좀 흥행을 바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 성장 바탕으로 이런 신작 모멘텀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런 회사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돌아가서 이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이제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 어떤 게임주들 올라갈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모멘텀은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진핑의 어떤
그죠? 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많이 좀 소외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건 뭐 크래프톤 관련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같은 섹터에서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다른 섹터들에서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게임 업체들 중에서는 또 가장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이 조이스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 모멘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좀 그런 모멘텀 부각될 수 있고, 또 한동안 이제 게임주가 좀 소외받다 보니까 최근에 좀 거래량을 붙였던 그런 종목으로 오늘 좀 편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을 좀 만들고 현재 좀 눌림목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차 좀 상승하면서 N자형 패턴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설명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